함께 계시며 행복 넘친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경기보장 성원들도 몸 가까이 부르시어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겨 행복에 겨워 눈물 짓는 어린이들, 원수님과 아이들, 우리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아이들은 원수님의 햇빛 같은 사랑 속에 붉게 피어나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혁명을 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성동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국제친선소년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축하 공연 당과 국가의 제일 중개사로 내세우시며 우리 학생 소년들을 극진히도 아끼시고 보살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담없는 고마움을 무대 위에 펼쳐놓은 모란봉악단의 축하 공연. 이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은혜로운 품, 경의하는 원수님의 품 속에서 선군혁명의 계수자, 강성조선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 소년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월의 눈길을 다 맞으시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자국의 영성본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의 세계를 되새겨주는 공연은 학생 소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태양의 빛발로 호대 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리라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진행된 축포 발사는 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누려볼 수도 없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이 행복, 이 기쁨,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제일 귀중한 법에 미래의 전부로 또 받들어 내세워주는 김정은 조선에서만 꺾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선풍분 소리 맞추어 우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성도원 국제소년단야영서에서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에 진행된 축하 행사들은 우리 당의 미래 사랑이 얼마나 순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힘있게 과시한 불멸의 화폭으로 무궁곤영할 강성조선의 내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일대 사변으로 역사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정다운 그 손길 꼭 잡고서 순간도 못 놓습니다. 친근한 그 미소 가슴에 안고 만복의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제일 고마운 원수님이 계십니다. 천만 소원 모두 꽃펴줄 원수님이 계십니다. 보솜이 울려도 마음 든든해 라고를 꾸려합니다. 눈바람 세차도 봄날에 살며 내일을 마중갑니다. 우리에게 제일 강하신 원수님이 계십니다. 천만 운명 모두 지켜줄 원수님이 계십니다. 대대로 안겨 사는 태양의 그 품 따르며 받드옵니다. 세상에 우리만 누리는 행운 인민은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위대한 원수님이 계십니다. 천만 심장 바쳐보셔라 원수님이 계십니다. 원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북서행설도 침몰되는 박근혜의 난파선을 절대로 구조해내지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동족 대결 각본인 무인기 사건의 북서행설을 들고 나와 온 민족을 격분시키고 있다. 지난 8일 남조선 군부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들, 무인기 전문가들의 참가 밑에 그 무슨 과학기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름을 벌려놓았다. 4월 14일부터 20여일간 진행하였다는 이 조사 결과라는 것은 논의할 일거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 대본에 불과하다. 과학기술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한다면 무인기의 발진과 복귀 지점이 북쪽이라는 것, 비행 계획과 사진 촬영 경로가 일치하다는 것 등 지난 4월 11일의 중간조사 결과의 재판일 뿐이다. 오히려 저들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가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더 뚜렷하게 스스로 드러내 보였을 뿐이다. 그때는 무인기離陸 지점에 대해 온천 비행장이요, 옹진부근 비행장이요 하면서 한 입으로 두 입, 세 입 소리를 해대더니 이번에는 그것마저 부정하고 개성 북쪽이요 어디요 하고 외워대고 있다. 사진들이 찍힌 것이 남조선 대상물들이기 때문에 북의 무인기로 확정된다고 주장한 것은 백치들에게나 통할지 모를 억지이다. 기억기에 입력된 자료를 통하여 모든 진상을 확증했다고 한 것도 그러하다. 초기에는 해독 문제가 수월치 않다고 공식 시인하면서 앞으로 결과를 영원히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푸념을 들어놓은 그 당사자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기억기를 통해 입력 좌표를 얻어내고 그에 근거하여 북소행을 입증했다고 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기억기 내용을 변경 조작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재입력하는 것쯤은 초학도라고 해도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수월하다. 조사라는 미명 밑에 무인기 출처 확인의 최대 요점으로 되는 기억기를 가지고 20여일간이나 무슨 짓을 했는가는 험한 짓만 골라 하는 모략가들이나 알 일이다. 남조선 당국이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군부의 몇몇 운목꾼들을 엄선하여 은밀한 곳에서 해명하지 않고 만인이 공인할 수 있게 처신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이 지난 4월 11일 무인기 사건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노름을 통하여 사건의 북소행 추정을 잠정 결론하였을 때에도 터무니없는 모략극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사실 자료들로 세상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진상을 까발킨 바 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북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과 공동조사하여 한 조각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사도 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 나올 대신 남남분열 조성령, 대남 심리전용이라고 악에 찬 소리로 무작정 우리를 헐뜯어댔다. 지어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이 최종 확정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복원까지 제초됨으로써 북남 대결과 무력 충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공개하였다.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애당초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 결과가 얼마나 날조되었는가 하는 것은 기억기가 분실되어 사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한 3주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조작된 무인기를 믿으라는 것인데 차라리 안 보이는 귀신을 믿겠다. 국방부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가? 추락했으면 왜 프로펠러는 멀쩡할까? 또 마우라는 왜 이리 깨끗할까? 연구해야 할 일입니다와 같은 야유 조서가 남조선 전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 당국이 무엇 때문에 이미 민심의 외면을 받은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을 한사코 다시 들고 나오며 분주탕을 피워대고 있는가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온 남조선 땅이 조상집으로 화하고 울분에 찬 절규가 그대로 대통령 탄핵 역으로 번져지고 있는 최악의 정권 위기가 닥쳐오자 그로부터의 출路를 무인기 사건에서 찾아보려는데 박근혜 패당의 어리석은 속심이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온 남조선 천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하여 아비규환의 생지역으로 화하였다. 그가 누구든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가졌다면 나어린 학생들이 생죽음을 당한 사상 초유의 특대용 해상 참사부터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목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냉혈 인간들인 박근혜와 그 일당은 고의적으로 특대용 불상사를 빚어낸 데 대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짓 위로와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다 못해 조문 연출구까지 꾸며내는 파렴치한 행위만 거듭 일삼아댔다. 박근혜 일당이 침몰한 지 20일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실종자 확인을 비롯한 사고 수습에는 아랑곳 없이 뒷골방에서 동족을 모의하고 대결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북소행설 날조에 매달린 것은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애어린 자식들을 물고기 밥으로 내던진 유신 후예의 매몰찬 냉기에 격분한 민심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운동에 총궐기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의 배척을 받는가 하는 것은 한간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자면 당국의 말을 거꾸로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의 말을 고지 듣는 자는 시체와 바보뿐일 것이다. 라는 낱말이 공공연히 유행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까지 날조하여 세상에 보기 드문 날조 대통령의 오명을 받은 박근혜는 격노한 민심에 의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내외 여론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박근혜 난파선의 침몰을 가져왔다고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라앉는 난파선을 어떻게 하나 구원해버리는 필사적인 발악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하게 될 굴욕적인 패배가 확연해지자 거기에서 모면해보기 위한 출路를 무인기 사건에서 찾아보려는 것 역시 박근혜 패당의 교훈 속내이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우리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버리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막다른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 일당도 예외가 아니다. 다 아는 것처럼 박근혜가 집권하여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란 대선 공약 파기와 유신 독재의 부활, 반인민적 정책에 의한 민생의 파탄, 동족 대결에 따른 북남 관계 악화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정위기, 험악한 안보위기를 초래한 것뿐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자들의 개싸움과 돈봉투를 통한 금품 살포, 선전하기를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과 같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박근혜의 집권 여당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하여 부정협잡 선거 노름은 벌써부터 그대로 대정치 혼란으로 번져지고 있다. 이로부터 박근혜 일당은 북풍 조작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어김없이 선거철에 찾아온 북풍이다. 반갑다. 급한 모양이다. 선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무인기 사건 조작인가? 에라 개놈들아. 박정희 때 고무신 공짜로 준다고 하면 표를 뽑아주는 것과 같은 의식 수준인 줄만 안다. 이 동족 대결 소동을 보다 광란적으로 벌리자면 새로운 북행설을 조작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속타산이다. 남조선 당국이 무인기 사건 조사에 유독 미국 무인기 전문가들을 끌여 그 무슨 합동조사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지금 놓고 보면 거기에서 작당하여 반공화국 모략극을 고안해내기 위해서였다.
온 세계가 미국 음모와 날조의 대명사로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기만과 위선의 상징으로 타고 있지만 유독 외세 굴종 4대 매국의 눈이 어두워진 남당국만은 하늘비처럼 떠서 재반 사실대사가 빚어지면 무턱대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왔다. 2011년 2일 남조선 농업협동조합 주황회 농협금융컴퓨터망이 통째로 마비되었을 때에도 3.20 해킹 공격 사태에도 GPS 전파 교란 사건 때에도 무엇이나 북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남조선 당국은 그때마다 우리가 요구한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외세와의 합동조사에만 그토록 극성을 부려왔다. 떳떳하다면 뒷걸방에서 주목에 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조사 제의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저지른 모략날조로 하여 호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다시는 동족을 모해하는 너절한 행위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남조선 당국이 제 아무리 북소행설을 100번 1000번 날조해내도 아니, 선생님도 이렇게 일찍 퇴근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부터 계속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차차 알게 돼. 아유, 미술가 선생님도 일찍 들어오고. 왜 그래, 언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야! 낙심해서 눈물을 지었자고. 그렇다는 그림을 좀 봤구나. 예, 수호가. 네 보기에는 이 그림이 어떠냐? 뭔가 맺힌 게 없어요. 그저 그렇다는 느낌밖엔. 녹시 없다고 할지. 옳다. 바로 봤다. 이 그림에는 미술가의 얼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결함이야. 예, 수미야. 내일 오후에 나하고 산보하지 않겠니? 산보요? 예, 수미야. 우린 그 종군 작곡가가 지은 노래를 좋아했고 다음터에서 즐겨 불렀다. 왜 좋아했는지 아느냐? 그는 우리 병사들과 피와 땀을 같이 흘렸고 가열한 전투 속에서 사랑과 중화의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걸 노래 속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한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자리가 전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 어제 그 사람은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더구만. 예. 가까운 풀이랑 강물의 잔물결이랑. 그런데 이 그림은 가작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야? 말을 해도 정말... 다시 한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붓대를 꽂고버리고 물속에 뛰어들고 말 테야. 내 생각엔 그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술가 동무.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뭘 보고 그러세요?
그림을 보고 그러지요. 그림? 그림이 뭐 어떻단... 부드럽고 또 다감한지 아십니까? 가슴은 또 얼마나 울렁거리게 하고요. 그때면 우린 배전의 길이어 서서 송아지적 친구와 말하듯 바다와 흉금의 소리를 터놓곤 합니다. 이야, 참 무슨 하세요? 어뢰정을 탑니다. 그래요, 대단하군요. 영화에서랑 봤어요. 용감한 해병들 종이에. 난 아직까지 그렇게 용감한 해병은 못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겸손한데요. 솔직할 뿐이지요. 참, 강물은 어때요? 강물이요? 강물에 대해선 바다만큼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조금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알죠. 꽤나 웃기네. 아, 정말입니다. 어떤 강물은 얌전한 철처럼 소리 없이 흐르고 또 어떤 강물은 말괄량이 철처럼 콸콸 흐르지만 어쨌든 나중엔 바다의 품에 안기고야 말죠. 바다는 거창하니까요. 꽤나 웅큼한데요. 제가 말입니까? 예, 조금. 그래, 수영은 할 줄 압니까? 동말처럼 저도 조금은 동생한테서 배우다 말았어요.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의견을 좀 말할까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엉터리 없는 소린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미술가들이 대체로 강기슭이나 바다기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나니 서로 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야 없지요 뭐. 하지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강복판에 들어가서 반대로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강복판이에요? 예. 저희 체험에 의하면 어뢰정을 타고 기지로 돌아오면서 조옥당 대안을 바라볼 때의 감기는 기슭에서 바라보라 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군요. 그건 정말 기발한 생각이에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해병이 있지 않습니까? 동무가요? 왜 놀랍니까? 저 보트를 타고 강북판에 나가보겠어요. 내가 공연히 창작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현실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다면 마저 도와드리죠. 갑시다. 내가 왜 이러니? 이야,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아직까지도 이런 규방처녀가 있다니 정말. 이야, 나서기가 창피하니까 그러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게 숱한 사람들 앞에서 망신하면 어쩌겠니? 참, 언니 그렇게 싫어하다가 해병한테 시집까지 안 나. 그럼 내가... 그 정군 작업가의 품속에서 우린 그의 아름다운 애인의 사진과 함께 창작 수첩을 발견하였다. 그 창작 수첩은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있다. 아니, 왜 없느냐? 응? 여보시오. 예, 제 송묵입니다. 수고 많겠습니다. 예. 예? 아니, 사직서라니요? 누가 사직서를 냈단 말입니까? 본인이... 아니, 수 없습니다. 수를 보아두시던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친히 오래정의 가판위에 오르시어 우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셨습니다. 동매선도요? 그이께서 장하오, 장해 라고 공부하실 때
정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눈곱에 피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우리 지난 조국해방전쟁 적 중순양함을 격침시킨 주문진 앞바다 해병들의 그 어떤 뜻이 없이 우리를 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난 그이께서 우리가 판을 내리시면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그이께서 여기저기 엉기면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옳은 말이에요. 동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전 그런 걸 생각해보니 앞으로 동문 꼭 바다예요. 예. 갑니다. 왜요? 우리 해병들은 한 번 한다면 무조건 하고야만니까요. 수미동무. 수미동무. 그래. 삼촌 왔어요? 예. 아버님이 평양소에 가시길 가시니 집에서라도 좀. 예, 정말 가침약들이군요. 아니, 야, 형님은 정말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여건. 아니야. 어? 너 어디 갔댔니? 이제 습작 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옷을 왜 흠뻑 젖었어? 언니 어디 갔댔어? 창강은 수영장에 갔댔구나. 창강은 갔댔다는데. 아니, 그럼 말 미역을 좀 감았을 뿐인데. 아이, 옷이야. 아니, 강변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왜 젖었느냐 말이야? 물에? 물엔 왜? 해병? 뭐? 친한 사람이 밑도 없이 언니를 밀쳤단 말이야? 그 같은 소리인지 알겠니? 누가 누굴 밀쳤다는 거야? 언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해병 청각한테 빠졌댔구나. 예. 그래, 내가 뭐랬어? 내가 말한 그대로. 허튼 소리 그만해. 그래. 그 해병이 어떤 청각이냐? 내 매부가 될 수 있겠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어서. 글쎄, 굽는 것 웃죠? 얼마나 잘하는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야, 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봐요? 너 그 차대 반하긴 뭐예요? 눈빛이 보면 다 알아. 내 사실 우리 부대에 점 찍어놓은 청각이 있어 왔대. 아이, 됐어요. 맞아요. 어서 나가요, 오빠. 아니에요? 아버님, 인제 오십니까? 넌 왜 왔냐? 학교라니요? 아니. 너 학교에다 직서를 냈더구나. 해고를 수 있느냐? 토론도 없이 도로 찾아왔다. 자, 내 이미 말했지. 전쟁에서 호주행위나 같은 거다. 사직서를 내다니요. 아버지인지 모릅니까? 형님, 뭐 때문에 혁철애미야, 렴.
너무해요. 그만해라. 생각이 있어 그런다. 예? 왜 놀라? 혁철이 어머니가 집안에 없으면 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야. 어머님이 계시고 시누이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제발로 허박 쓰고 대줄에 들어가란 말. 자, 이런 말은 림실에 들어가라는 거지. 아, 림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여보. 여보시오. 어? 너 지금 어디서 전화하느냐? 예, 여기 영천구. 성군이를 만나느냐? 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거기 있겠는데. 아들의 담배가 더 구수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럼 제답을 태우시겠습니까? 가만. 예습니다. 죄로 바꾸자고. 예? 자, 바꾸자. 경의하는 아버지.